지금 6월 21일 오전 됐습니다. 12시 14분이 지나고 있는데, 자, 매도 물량,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 매도 물량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지금 악재 해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은 없습니다. 다 그러니까 좋지 못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과거의 모습에서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단순히 차트에 대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을 수는 없지만 가장 힌트를 많이 주고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사 뭐 이런, 제가 항상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보다 자금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거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좀 해봅니다. 비트코인 이따 닙을 다 볼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전에 있었던 최저점에 대한 흐름, 그냥 단기적인 겁니다. 뭐 몇 년 전, 뭐 몇 개월 전 최저점이 아니라 지금 단기적인 최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인데,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최근에, 자 보세요, 매도 물량이 이렇게 쏟아지고 나서 반등 또는 추가하라, 반등 추가하라, 반등 추가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투자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지금 판단한다라고 하면 장기 투자,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게 나중에 올라가고 나서는 올라갔다 이럴 수 있지만,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장기로 확실하게 올라간다. 당연히 비트코인이 뭐 몇 억이 갈 수도 있고, 그건 그 정도의 장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1시간 차트, 분봉 차트로 봤을 때 장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긴 그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봉상의 차트로 봤을 때 자세히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승, 상승, 하락, 하락이 나오는데, 매도 물량이 한번 쑥 나오고 나서 반등이 되는 그런 흐름에서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거래량, 밀었을 때의 거래량과 올라갈 때의 거래량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만이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반등 이후에 거래량이 추가로 더 나오면 하락 쪽으로 또 봐야 된다. 이 내용을 좀 알아주셨으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 1시간 차트인데 이제 4천만 원에 대한, 자,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30분 봉에서 좀 자세하게 다시 보면, 과거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모습도 똑같아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중요 자리 이탈되고, 이탈되고 나서 추가 이제 거래량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자리 이탈되고 거래량이 또 나와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강하진 않지만 적은 편도 아니에요. 그럼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거래량도 중요한데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위치에 대한 이탈을 하느냐 자리를 지키느냐가 중요하다. 그 위치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 상승과 하락에 대한 거래량을 터지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이 매도 물량을 먹었다 안 먹었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량, 상승이 나오면서,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보면 하락에 대한 매도 물량을 이길 수 있는 매수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관망입니다. 근데 상승하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면 이 물량을 먹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매가 늦다라는 거예요. 그럼 매매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다? 기준을 제가 계속 잡고 이탈되면 손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망이 맞아요. 근데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올리면서 거래량이 터질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4천만 원에 대한 중요한, 4천만 원 제가 2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4천만 원에 대한 손절이 확실하게 잡힌다라고 하면 매매를 하셔도 된다.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다? 매도 물량을 아직 먹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하락을 한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하락을 한다라고 매수를 하고 손절을 해야 된다. 이게 차라리 확실합니다.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서 빠지는데 손절 안 친다.
위험할 수 있어요. 2차 파동. 자, 오늘 모습의 단기적인 2차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금 모습으로는.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관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리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은 지금 자,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중요한 자리 이탈하고 물량이 나왔어요. 자, 여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승을 하는 물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아시려면 흐름을 좀 많이 보셔야 되고, 이러한 하락과 거래량이 나왔을 때 어떤 거래량이 나왔을 때 좀 상승이 더 잘 나오더라, 이러한 경우의 수, 그러한 차트를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자, 아까 비트코인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반등이 나오지만 거래량이 확실하게 어디 자리를 자꾸 위로 터뜨린 게 아니라 이렇게 터진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 뭐 한다? 기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거래량이 위로 터질지 밑으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걸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다? 그 기준에 대해서 이탈을 하느냐 지지하고 올리느냐예요. 그럼 지금도 보세요. 지금 보시면 확실히 이 전과 조금 다른 느낌이 있죠. 왜 그렇죠? 매도 물량이 그만큼 많고 하락이 많이 나왔죠. 매도 물량이 나오고 하락이 깊어졌기 때문에 매수 물량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빠진 만큼 이격에 대한, 하락에 대한 이격을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죠. 그 구간이 넓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매수 물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단기적인 최저점에 대한 과대 낙폭에 대한 매수세, 그 과대 낙폭에 대한 매수세로 인해서 짧게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항이 상당히 아직 있다. 그래서 지금은 타점에 대한 것이 놓친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손절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매매하시면 안 돼요. 이 역시 지금 흐름도 관망입니다. 자,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항을 확인하셔야 되고 이탈 시 손절 나와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도 볼까요? 이더리움 흐름, 자, 클래식 흐름 똑같죠. 자, 그럼 클래식을 볼게요. 최근에 이제 클래식을 기준을 잡아드린 모습을 보면 이탈을 하지 않습니까? 63,300원에 이탈하니까 어떻게? 자, 이탈 거래량 조금 나오고 반등이 약해요. 확실히 약하죠. 그리고 추가 하락 물량 나오고 2차, 3차 빠지는 모습에서 어떻게 대량 거래량이 나온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하락에 대한 거래량이 나오고 반등에 대한 약한 모습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탈되니까 밑으로 쏟아지죠. 그리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반등이 조금 강하게 나오는, 그게 바로 단기 하락에 대한 과대 낙폭이죠. 그 상승을 노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 쫓아가게 되면 고점에 물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올라갈 수 있는데 고점 매수여도 상관이 없는 게 뭐죠? 기준을 잡고 손절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매매하시면 저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도지코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봉입니다. 자, 도지코인도 확실하게 보시면 기준 이탈 장대 음봉 나오죠. 반등 약했죠. 반등 자, 여기 이 자리를 통과시키는, 돌파를 시키는 모습이 나오지 않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에 대한 물량을 받아먹지 못했다라는 근거가 뭐다? 기준자리예요. 중요한 기준자리를 돌파를 해야지만이 상승에 대한 거래량이 나올 수 있고 그 물량이 매수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근데 지금보다 물량이 빠지고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죠. 하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 매도 물량을 우리가 맞을 필요가 없어요. 미리 피하는 거예요. 남들은 이런 하락에서 손절치고 수익을 주는 구조에서 손절을 친다는 거죠. 근데 미리 그 위치에 대한 기준을 안다라고 하면 미리 빠지는 거예요. 미리. 돌파가 나오지 못하면 미리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면 아쉬울 게 아니라 우에서 매수. 단기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후회한다는 거죠. 나중에 후회하고 손절을 이렇게 친다는 거죠.
이건 늦어요. 항상 한 발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기술적인 반등이고 과대 납폭, 단기 하락한 과대 납폭에 관련된 매수세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들어 올려주고 수급이 터져야지만이 반등에 대한 매수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 나오는 매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항이 생길 수 있고 지금은 매수하기가 늦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관망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관망에 대한 내용, 뭐 악재에 대한 내용, 이렇다가 아니라, 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만이라도 실제로 거래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현실적인 매매입니다. 이게 틀리든 맞든 현실적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빠른 대응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